네, 배운 내용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x의 범위에서죠. 네,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1번, 개형을 파악한다. 그쵸? 여기 지금 보면 x제곱 앞에 있는 2차항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지금 현재 1이죠.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하다?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i는 무슨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럼 두 번째, 완전 제곱식과 나머지 식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꼭지점에 좌표가 지금 1,4인데요. 여기 이제 x좌표인 1이라고 하는 아이가 과연 이 주어진 범위에 들어있냐라는 거죠. 이 주어진 범위에 이거가 들어있니? 네,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래로 볼록인 이런 상황에서 현재 꼭지점 x좌표가 1인데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은 꼭지점의 y값이 되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f는 1인 거고 직접 여기다가 여러분이 대입을 해도 좋지만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그죠? 구해놨기 때문에 4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과연 최대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한번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좀 해보자면 x가 1이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옆에 이제 2가 있겠고 3이 있겠고 4가 있을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는 x가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거리가 지금 현재 2고요. 여기는 지금 거리가 현재 어떻게 돼요? 4에서 1 빼니까 3 되죠. 근데 이제 이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네, 요 i는 지금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려보자면 이 축을 중심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점점 어떻게 해요? 위로 치솟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3만큼 떨어졌을 때 있는 요 4라고 하는 값을 대입했을 때가 이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보다 값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x에다가 4를 대입할 거예요. 4를 대입하면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더하기 5가 되니까 4, 4, 16에 마이너스 8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3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보기로 했어요? 개형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항의 개수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요 마이너스 2란 말이죠.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는 위로 볼록인 그런 아이가 됩니다. 두 번째, 꼭지점에 x좌표가 과연 주어진 범위에 있을까? 라고 해서 여기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묶고 잠깐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에 여기는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얘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와 나머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어라 그쵸? 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요 주어진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축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구간이 1에서부터 3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지점을 중심으로 아마 x가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값이라고 하는 건 x가 1일 때와 3일 때를 구해서 그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하면 되죠. 지금은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x가 1일 때가 더 훨씬 높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3일 때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할 때는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 안에 없다 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양끝값이라고 하는 요 i를 1과 3을 대입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f1과 F3을 계산을 해봅시다. F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9, 2, 18에다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최대값. 라지 m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값.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꼭지점의 x좌표가 과연 주어진 범위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꼭지점의 x좌표가 들어가지 않냐? 이런 문제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네, 지금 주어진 범위가 1에서부터 4까지 해서 2차 함수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10이래요.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하자? 1번 개형을 파악하자. 개형은 지금 현재 2차 항의 개수가 1이죠. 1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네,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보는 겁니다. x-2의 제곱 플러스 k-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꼭지점이라고 쓰고 2, k-4가 되는데요. 이 중요한 사실은 이 2라고 하는 꼭지점의 x좌표가 이 주어진 범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x가 2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에 있다면 얘는 무조건 최소값이 누가 되는 거야? x에다 누구 대입해야 돼? 2 대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사실 누구냐면 이 꼭지점의 y좌표잖아요.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했어. 누구를? 최소값을. 그 다음에 이제 1에서부터 4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 x가 2가 여기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 1, 여기 이제 3, 여기 4, 뭐 이쯤 되겠지 않을까요? 여기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뭐 했냐면 축을 중심으로 아래로 볼록인 함수는 x값이 축을 중심으로 멀면 멀수록 값이 커진다고 하였으니 x가 4일 때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라지 m 최대값이라고 하는 아이는 x가 4일 때고 대입을 해서 계산해보면 네 4, 4, 16에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k가 되니까 그쵸? 플러스 k가 되니까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최소값이 요거고 최대값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쳤을 때 10이 되어야 하니까 결국은 k-4와 그 다음에 k를 더했더니 10이야. k가 두 개에다가 14가 되니까 k가 7이구나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안에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보시면 실수 A에 대하여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FA라고 정의를 하는데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게 1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 정의된 FA에 대해서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y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이제 개형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어디서요? 네, 요렇게 보면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x에다 a를 대입하면 이제 요 y가 되거든요. 얘가 지금 현재 꼭지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 제곱이었으니까 그때 최소값을 우리가 f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요. 결국에 fa라고 하는 아이는 마이너스 a 제곱 다시 쓰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옵니다. 그럼 문제가 달라져요. fa는 결국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뭘 구하는 문제가 되어버리냐면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단계 개형을 파악한다. 그쵸? a제곱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에요. 2차항의 개수가. 그 아이가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은 이 아이는 결국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요? y는 fa는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는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f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를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여기 지금 역시 꼭지점을 이제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y값은 요 y가 되니까 4분의 1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i가 네, 요 주어진 범위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위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니 무조건 최대값은 누가 돼요? 꼭지점을 대입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것이고 그 결과는 사실 여기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분의 1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을 좀 보겠습니다. t가 0과 2 사이에 있는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x는 t, 이런 직선 조금 낯설겠지만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참수가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해요. 이 그래프가 누구랑, 그쵸? 네, 요 x는 t와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둘 거예요. 그랬을 때 선분 a,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림을 좀 그려보고 좀 일단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x는 t라고 하는 직선이 조금 낯설 수 있으니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아이냐면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여기 좌표 x가 t인 직선은 이렇게 y축과 뭐예요? y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x는 t라고 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요 t의 범위가 지금 주어졌는데 0과 지금 2 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 1번과 2번을 그려서 좀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데 1번은 기본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구하기 쉬울 건데 2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제곱식과 나머지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얘는 이제 그 다음에 플러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7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핑크예요. 핑크. 그 다음에 얘가 연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을 좀 표시를 하고요. 네, 먼저 이 연두 색깔로 뭘 할 거냐면 네, y는 x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는 x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얘가요. 이게 잠깐 설명을 해야겠다. 그죠? 얘가 지금 꼭지점에 좌표가 3,17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라는 거는 여기가 축이 지금 이렇게 3 이렇게 되는 거라서 좀 그래프를 좀 정확히 그려고 하려고요. 그러면 근데 얘가 지금 조금 더 올라가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x는 3을 여기다 표시해 볼까? x가 3을 표시하고 요 y를 핑크로 그려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지 더 예쁘게 그릴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보라 색깔로 지금 남색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x는 t라고 하는 아이를 이제 그릴 건데 여기서 잠시 전에 방금 뭐라고 했냐면 x는 3이 여기거든요. 근데 t가 0과 2 사이만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x는 2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 x는 t라고 하는 이 연보라색 이 직선은 여기에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얘는 어디만 움직일 수 있냐면 0과 2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t라고 하는 아이가 0과 2 사이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를 a라고 두고 이 점을 b라고 두게 되면 0과 2 사이에서는 항상 a가 b보다 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a, b라고 하는 것의 길이는 결국
A의 Y 좌표에서 누구의? 예, B의 Y 좌표를 빼면 그게 이제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 이만큼 되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이제 A의 Y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현재 X 좌표가 무엇이니까? T니까 A의 Y 좌표라고 하는 건 핑크. 요 핑크색의 T를 대입했을 때라서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8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B의 Y좌표라고 하는 것은 네, 연두 색깔에 T를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Y를 정리를 할 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에다가 범위를 좀 써놓고 합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T제곱에 아니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T제곱인데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과 나머지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복잡하니까 한 단계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럼 살짝 위에 올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의 t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원래 8이 있었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9 계산하면 결국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계산이 되면 약분하면 2가 돼서 결국 8 더하기 2분의 9가 되는데 결국 그럼 여기가 2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즉 끝지점의 x좌표가 2분의 3이고 y값이 2분의 25인데 이제 봅시다. 꼭지점의 x좌표가요 1.5예요. 2분의 3이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가잖아. 근데 얘가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요 A, B라고 하는 아이를 그려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 지금 현재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3이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꼭지점에서 갔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값은 2분의 2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습했던 걸 해봅시다. 주어진 범위가 0과 2 사이인데 여러분 얘가 1.5예요. 2가 여기 있고 시작하는 0이 여기 있어요. 이 거리가 1.5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0.5야. 그러면 누가 더 멀어요? 여기가 훨씬 멀잖아. 멀면 멀수록 값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최소값을 어디서 가져야 돼? x가 뭐일 때예요? x가 아니라 t죠? t가 뭐일 때? 0일 때. 그래서 이 0이라고 하는 것을 요 주어진 식 어디에든 뭐 상관없어요. 네,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뭐가 돼요? 8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을 구해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전체 길이가요, 60m인 검정 테이프를 겹치지 않고 남김없이 사용해서 강당 바닥에 합동인 두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동아리 부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동아리 부스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문자를 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가로 길이를 x라고 두고요. 이 세로 길이를 y라고 둘 거예요. 테이프를 아낌없이 사용할 거라서 y만큼은 3개가 있고요. x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식이 나와야 되는 것은 일단 x랑 y를 길이로 두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범위인데요.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살짝 다시 보시면 길이가 60인 걸 아낌없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x는 2개고 y가 3개인데 이 i를 계산을 하면 6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일단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무엇이냐면 질문은 넓이잖아 넓이. 그럼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그러면 문자로 하나를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요런 i가 사용이 된다고 요런 i가. 저는 y는 하고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y는 하고 식을 정리를 하면 60 빼기 2x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이렇게 쓴 다음에 요 y 자리에
요 y 자리에다가 이제 요 y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3분의 1에 60 빼기 2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서 잠깐만 다시 올게요. y는 3분의 1에 60 빼기 2x라고 했는데요. 이 역시도 뭐니까요? 길이니까 이 i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냐면, x가 네, 3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x는 0보다 커야 됐는데 여기서 계산해보면 x가 30보다 작다가 되니 결국 x는 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해서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조심해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0x. 와, 꽤나 복잡하다.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뭐가 되냐? 30인가요? 30x로 되고, 그래야 원래식이랑 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x 마이너스 15의 제곱인데 더하기 3분의 2와 15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의 x 마이너스 15의 제곱 더하기 3분의 얘가 15의 제곱이 225거든요. 그래서 2를 곱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450인가 봐. 그쵸? 450은 150이네. 여기가 15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x값, 꼭지점 x좌표에 해당하는 15가 우리가 아까 설정해 놓은 범위 안에 쏙 들어있어요. 그래 놓고 얘가 지금 야 마이너스니까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죠? 그럼 이제 x가 15인 거니까 최대값을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꼭지점의 y좌표. 그래서 최대값은 150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문제 만나면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뚜루뚜루뚜루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A, B, C, D, A, C, D, B네. A, C, D, B라고 하는 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에요. 여러분, 직사각형은 둘레의 길이를 구하든 넓이를 구하든 뭐가 필요하냐면 가로와 세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가로와 세로를 좀 쉽게 구하게 하기 위해서 단계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요 C라고 하는 아이의 요 X좌표를 A라고 둔대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기가 이제 A, 0인 거죠. 그러면 이마만큼,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마만큼의 양이 A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깐 요 아이를 잠깐 살펴보면 얘는 현재 이제 위로 볼록인 거, 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6의 제곱에 그러면 더하기 36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가 지금 축인데 요 아이가 지금 현재 x가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직사각형의 지금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라 가로 세로 길이를 잘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가 지금 A야. 근데 얘가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얼마일까? 길이가 A겠죠? 그러면 CD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이 가로의 길이인데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10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10이잖아요. 내가 지금 요 아이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x는 0이 되는 점이고 이렇게 정리 한 번 더 하고 x로 묶으니까 뭐 그림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0과 12가 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여기가 0하고 10인데 이마만큼 차지하는 게 A, 여기도 A니까 결국 CD라고 하는 아이는 결국 10이라고 하는 데서 얼마큼 빼면 돼요? A가 몇 덩이? 2덩이 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가로는 확보했어. 좋아. 그 다음에 세로인데요. 아까 전에 이 문제에서 힌트를 많이 줬는데 지금 이 세로의 길이라고 하는 건 x좌표가 A일 때 이 높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함수가 현재 y는 이렇게 된대요. y는 이렇게 돼. 그러면
x가 a일 때 y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누구를요? a를요.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a 이렇게 되는 거지. 세로가, 그쵸? 그래서 세로도 확보했다. 그래서 ac라고 하고 이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a니까 얘가 이제 세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뭘 놓쳤냐면 처음에 이제 길이를 설정을 할 때, A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어디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이제 보세요. 어디에서 움직일 수 있냐면, 네, 여기 A라고 하는 게 여기랑 여기 사이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아까 뭐였어요? 6이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아이는 0과 6 사이에서만 움직여요.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설정해 놓은 이 아이의 범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까지 다 구했어. 네. 그래서 요 가로, 세로 구한 거를 좀 가져와 볼게요. 네, 이렇게 붙여보면 여기 가로, 세로 했잖아요. 그럼 둘레라고 하는 아이는 생각해 볼까? 둘레는 2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인 거니까, 그쵸? 2배의 가로, 12 빼기 2a, 그 다음에 세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a 하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안에 먼저 계산을 잠깐 해보면, 2배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12 이렇게 되나봐요. 그쵸? 그러면 이제 10까지 구했고, 그쵸? 10까지 구했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결국 0과 6 사이에서 a가 있는데, 둘레 길이를 LA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둘레가 AA에 관한 함수이니까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2a의 제곱에 플러스 20a에 플러스 24가 되고,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4 완전 제곱식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의 제곱에 그럼 25 더하기 50인가? 더하기 50 플러스 24 그럼 이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74가 되나봐요. 그랬을 때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꼭지점의 x가 이제 꼭지점의 a좌표 꼭지점의 a좌표가 5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5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였어요? 이 아이가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위로 볼록입니다. 그럼 어디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나요? 네, 맞아요. x가 5일 때 최대값. 그것도 누가 되는 거야? 네, 꼭지의 y좌표인 74.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74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